오종목 TV입니다. 오늘 또 5종목에 대한 종목을 추천드리고 또 대응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자꾸 윗골이 다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전에 4월달에 윗골이 달았을 때 고점은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거죠. 구름층 상단에 이 뾰족 있죠, 뾰족. 이게 뾰족 저항입니다. 뾰족 저항. 그 뾰족 저항 여기 오면은 굉장히 강하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을 발견하시면 이 부분에서는 매도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뾰족 저항이 나오니까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밀렸죠. 주가가 크게 밀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또 다시 빠지고 또 온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세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물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3세판 말씀드렸어요. 3번 정도 온 흐름. 그 다음은 돌파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돌파의 관점. 그럼 거래량이 필요하죠. 큰 거래량이. 6월 18일 날 거래량이 180만 주였습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포뱅크의 주식수는 86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이 회사의 내용을 보시면 적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5년 동안 적자는 하나도 없었고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은 방송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그리고 금융권, 포털, 인터넷 기업 등 이런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인데요.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또 스마트카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300만 주 이상 터져야 이 매물대를 돌파하겠죠. 매물대를 돌파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18,0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보는데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 매물대 앞두고 있고 21선의 지지를 받고 20주선이죠. 2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는 상승의 무게감을 두고 대응하면 좋겠고요. 18,000원대에 고점 저항이 있습니다. 18,800원대 고점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데 오면은 한번 매도로 끊고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이 인포뱅크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 아직 61선을 회복을 못했어요. 61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종목은 61선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정배열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3박자라고 표현을 한데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3박자라는 것은 뭐냐면 정배열, 그 다음에 61선 우상향, 그 다음에 61선 회복, 요 세 가지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깨끗한 나라는 61선 위에 안착을 할 것이라 보는데요. 6,950원, 6,950원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깨끗한 나라가 영업이익이 작년에 520억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이 2,500억 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저평가된 종이 그리고 백판지 관련 종목입니다. 깨끗한 나라 종이를 만드는 그리고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로 백판지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플러스 최재형 관련 종목이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인맥 관련 종목이고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는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전망을 하죠.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선 지지가 마치 이 올라오는 20주선을 만나기까지 좀 기다려가는 흐름이 아닌가. 안 기다리고 그냥 돌려 세울 수도 있습니다. 꼭 20주선을 터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기준선 지지만으로도 지지를 확인하고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4월달에 9,300원 갔었는데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 봅니다. 계속 고점을 높였을 때 이 상승 추세선에 부딪혀서 밀렸죠. 그 다음은 이 추세선이 연장되면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의 적정은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15,000원 정도 가도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가장 크게 갔던 고점이 이제 9,700원대가 있네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같은 9,700원 있는데 이 거래량이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깨끗한 나라는 10,0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흐름,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여하튼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연봉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11,000원대가 있었네요. 11,000원대. 그때보다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죠. 사상 최고의 거래량입니다. 2020년도에 거래량을 넘어서겠죠. 왜냐하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80%의 거래량이 나왔으니까요. 깨끗한 나라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10,000원 이상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절호의 매수 기회죠. 일봉상에서 61선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도 기대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암전자가 되겠습니다. 안암전자 20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201선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쪽을 봐야죠. 아래쪽에 지지를 받았으면 상단을 봐야 됩니다. 상단 저항이 3,100원부터 3,200원대까지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큰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200원대 한번 부딪힐 것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의 이제 실적 그리고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안암전자는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자, 이 회사가 이제 AI 스피커, AI 사운드바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좀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2천억대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좀 부진하죠. 작년도에 영업이익 70억, 1분기에는 30억 정도로 했네요.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면 올해는 100억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시가총액 2,300억. 현재의 이런 실적을 봤을 때 2,300억은 적정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암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에서는 3,200원대 저항이 있고, 주봉을 보게 되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3,200원부터 3,300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월봉상에서 이 고점, 이 3,300원대 넘어가면 저항이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 3,200원, 3,300원 여기가 관건입니다. 거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자, 이 3,200원, 3,300원 이 매물대만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안암전자는 가능성이 높아요. 돌파 가능성이, 이 매물대 돌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주식수가 7,700만 주인데요. 작년 12월에 일일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 정도 나왔었습니다. 1억 5천만 주. 주식수의 2배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죠. 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 이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나와주기를 좀 기대하는데요. 상승 방향으로 기대하면서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실적주입니다. 실적주고 무상교복 정책 수혜주를 할 수 있고요. 작년도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 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여전히 흑자를 기록해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 상승을 실적의 증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형지 엘리트는 교복을 만드는 회사예요. 학생복, 유니폼 제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재명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 종목으로서 무상교복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이 회사가 이제 유니폼 사업으로 해서 금융권, 항공업체, 여행사 등으로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500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됩니다. 형젤리티가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거든요.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6,300원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집니다.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꿈틀꿈틀 대고 있고, 정배열 만들었죠. 정배열 만들었고, 또 61선 위에 있고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죠. 물론 61선까지 내려와주면 좋았겠지만 21선까지만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61선까지 내려오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
고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에는 저항이 되지만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는 이 매물대가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리얼리티는 상승 방향을 봐야 되겠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월봉에서 저항을 꼭 기억하십시오. 월봉 저항 현재 5,700원입니다. 월봉 저항은 7,000원대가 있어요. 7,000원대가 올 수 있는 가격이죠. 20% 이상 상승을 기대합니다. 7,0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매도로 끊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월봉 저항. 앞서 영상을 보시면 앞선 영상을 보시면 PPI와 IT센이 다 부딪혔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7,000원대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형제 엘리트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폐기물 관련 종목인데요. 인선 ENT가 이제 바닥권 120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종목 중에서 제일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KG ETS는 폐기물 관련 업종에서 가장 큰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선 ENT라든지 코엔틱, YAN텍 이게 다 폐기물 관련 종목인데요.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선 ENT는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주고요. 단기적으로는 14,000원대 저항이 있습니다. 14,000원대. 그리고 주봉상에서 20주선 지지를 받았고요. 월봉상에서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월봉에는 5월선에 지지를 받고 있죠. 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이 상승 추세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전고점이 15,0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폐기물 업종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건설 폐기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의료용 폐기물도 많아졌죠. 의료용 폐기물도 처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